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시기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요. 네, 총액으로 일단 뭐 수익성이 중요하니까 영업이익이 20조 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반도체가 15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예, 반도체를 제외한 게 대략 4조 5천억, 5조 원 요 사이기 때문에 15조 원이면은 직전 분기 대비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7조 원이었었거든요. 직전 네, 분기가. 그래서 네. 7조 원에서 15조 원이 됐으면 이제 2배 이상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항상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한 달 전에 했죠.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9조 원 정도가 나왔었고 근데 매출은 훨씬 적죠. 삼성전자보다. 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7%, 48% 정도 됐었고 어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직전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이미 42%, 43%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로만 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높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15조 원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매출이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영업이익률을 하면 3사 중에 가장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볼륨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안 좋았던 상황에서 지금 빠르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지 경쟁사들이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상당히 높은 레벨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니까 예. 아마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그 개선되는 효과들이 눈에 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24만 원, SK하이닉스가 112만 원, 최고 목표 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증권사마다도 목표 예. 주가가 좀 많이 틀리긴 맞아요. 해서 그렇죠. 예.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정확한 걸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근접한 쪽에 이제 나오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오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차가 이렇게 큰 예상치라면 사실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결국에는 뭐 누가 맞을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된다는 얘기는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작년 3분기보다 4분기보다 연초에 들어서 목표 주가 상향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더 좋을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을 갖다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갖고 있는 업종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AI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제 성장주라 그래요. 반도체는 원래 성장주입니다. 원래 성장. 그래서 PR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실은 이 세상에 등장한 게 70년대이기 때문에 예. 네. 이미 50년이 넘었는데 예. 여전히 수요, 비트 그로스로 보면은 낸드는 30-40%, 디램은 15에서 20%가 아직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이제 가격 효과가 있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지만 사실은 50년 된 산업이 연간 성장률이 40%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허. 40년, 50년 되면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 들어가 예.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반도체는 성장주가 맞고요. AI가 사실은 최근에 주춤했던 비트 그로스 쪽에 네. 약간의 기울기를 높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큰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바꿔줄 정도는 아니라는 걸 네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시장에 있을 때 꼭 슈퍼 사이클 뭐 에너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슈퍼 사이클 소리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기가 다들 지금 슈퍼 사이클이 왔대요. AI 때문에. 그 얘기는 2018년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2018년에. 그때 데이터 센터 때문에였었고 지금도 결국 데이터 센터로 지금도. 인한 건데 그 슈퍼 그게 사이클이라고 2018년이라고요? 2018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7년 전입니까? 예, 그때 사실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좋아질 거다.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네. 하고 불과 6, 7개월 후에 바닥으로 가버렸죠. 예. 주가는 사실은 슈퍼사이클 이게 나올 때 이미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단지 지금은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긴 하지만 네. 결국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도 사실은 맞지 않는 다 리포트들이었었고 불과 몇 달 후에 완전히 주가 아니라 실적 폭락해 버리니까 다 반성문을 썼죠. 리포터,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에서 예.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기대치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들이 높아지긴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의 가격 효과라는 게 사실은
진실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건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면 굉장히 건전한 가격 상승이죠. 네. 그럼 체질이 좋으니까 상당히 지속될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 상승은 사실은 수요는 굉장히 안 좋은데 서버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수요가 연간 성장률이. 근데 가격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 이 얘기는 공급을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종의 모래성 같은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정상화되는 순간 순식간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돈 된다 싶으면 중국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중국이 이미 그래서 10년 동안 첫 번째 스테이지의 반도체 굴기가 끝난 게 작년이어서 예.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190조 원을 3년 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 4분기 나오지 않았지만 4분기 시장 점유율에서 더 높아졌고 올해 연말쯤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온 거 아닙니까, 반도체? 거의 그렇죠. 처음에 합작 형태로 하기도 예. 했었고. 근데 지금 일본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반도체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흥, 부흥, 다시 이제 여기다가 공을 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이제 메모리는 포기했고요. 메모리는 포기하고. 메모리가 사실 키옥시아가 있긴 하지만 네네. 낸드 시장에서 키옥시아도 옛날만큼의 그 임팩트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 예. 특히 하이닉스와 인텔을 인수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 디램은 아예 없고요. 마이크로웨브도 네. 팔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정부 주도로 세웠고 근데 그건 파운더리 회사라서 파운드리. 근데 공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예. 그래서 미래에 파운더리 쪽을 가지고 마지막 한 번 승부수를 걸어보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요. 그 이제 결과를 봐야 되죠.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박사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그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뭔가 주가 상승이라든지 전체적인 회사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메모리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만 놓고 보면 여전히 하이닉스의 퍼포먼스가 좋을 거고요. 그래요. 총액이나 영업이익률 모두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네. 만약에 삼성전자 지금 계속 적자를 하고 있는 파운더리가 흑자 예. 전환이 된다거나 하게 예. 되면 네. 체질 자체가 이제 탄탄해지는 거가 있죠. 아하. 이제 그 다음에 아직은 이건 좀 먼 훗날이 될 수 있지만 직접 AI 칩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NPU라고 하는 걸 예.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정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 만약 그것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서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 파운더리나 AI 칩은 미지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모리로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거라 1, 2년 정도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HBM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하이닉스에게 좀 더 이제 우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속도는 네. 삼성전자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럼 기저 효과라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기존 효과인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HBM 쪽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우세인데 네. HBM을 제외한 게 매출에 차지한 비중이 훨씬 높아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그쪽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작년 10월부터는 거의 고정거래 가격조차도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혜가 하이닉스보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 GPU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구글 TPU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AMD에서 그 인스팅트 MI45X 나오고 이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엔비디아도 언제까지나 독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고요. 예. 최대한 독점 기간을 길게 끌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거 이번 CES에도 베라 루빈 칩에 대한 네네. 것도 공들여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시간을 할애했던 건데 그래서 변화는 어차피 가긴 할 겁니다. 에이직들. 그래서 예. 고객들이 직접 설계하는 주문형 반도체들이 갈 건데 문제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양산품에 대한 시장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서서히 그 비중의 변화가 에이직 쪽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1년 안에 무슨 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져 절반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서 예. 당분간 엔비디아의 그 위상에 큰 변화 없을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계속 꾸준히 일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엔비디아 기대 수익률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은 너무나도 퍼포먼스가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자 이제 주가로 보더라도 네. 지금 압도적인 1위잖아요. 전 세계에서 또 간밤 알파벳이 시총 2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었죠. 예. 예. A주, C주 합쳐버리면은 굉장히 지금 2위 자리로 올라갔는데 지금 문제는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기대가 여기까지 퍼포먼스로 다 그것이 이제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5조 달러, 지금 좀 조정받아 4조 5천억 달러지만 가능했던 건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가 들어가면 이제 이것에 대한 기대치가 확 빠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높은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에 자각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에 투자하는 월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좋은 회사고 실적은 여전히 더 좋겠지만 밸류에이션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 밸류에 대해서는 아마 재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주식 측면에서는 하반기 되면은 조정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더 좋아지겠지만 작년보다. 이미 눈높이에도 높아진 만큼.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이번에 그 젠슨왕 기조연설 할 때 입고 있었던 자켓 있잖아요. 원래 그 항상 가죽 자켓 입잖아요. 글쎄 시커먼 거. 예,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악어 가죽 같아가지고 악어 가죽? 이게 진짜 악어 가죽이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사보셨나 보다. 지금 저거? 아니 왜냐면 저기가 이게 약간 그 자세히 보면 악어의 무늬가 보여가지고 저는 이게 진짜 악어일까 아니면은 아니 젠슨 왕이 저거 입는 거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 뭔가 좀 악어만 입어준 거면 해도 어디야? 그냥 이제 나는 공룡 껍데기를 갖고 와도 뭐 할 말 없는데. 그냥 뭔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신호가 있는 건가 보요. 사실 무광택에서 광택으로 바뀐 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무광에서 유광으로. 말씀 뭐 젠슨왕 CEO 사실은 기조연설은 AMD에서 했었고 네. 특별 연설을 했던 건데 네.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베라 루빈 칩에 대한 거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었었고 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로드맵과 더불어서 퍼포먼스 그다음에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보다는 사람들은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보틱스하고 결국 자율주행차잖아요. 가장 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그중에서 로보틱스보다는 일단 자율주행차 쪽에 일단 공을 들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로 벤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했던 부분이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결국 완성차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네. AI 칩을 만드는 그렇죠. 회사긴 하지만 그 파트너가 만약에 구글 웨이모나 테슬라였다라면 아마 엔비디아 주가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대치가 높았을 텐데 벤츠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관심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벤츠? 전 세계에 결국 돌아다니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수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마일리지가 중요한데 예. 그게 결국은 중국 업체들을 제외한다면 테슬라랑 웨이모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뭐 본인들만의 도조가 직접 있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걸 파운더를 삼성에 맡기겠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런데 벤츠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지금 운행 중인 벤츠 자율주행차가 몇 대가 될까?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가 아닐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건 정말 미미해서 과연 파트너로서의 적합한 파트너였나라는 현대차가 차라리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기대했던 만큼의 좋은 퍼포먼스를 빠른 시일에 보여주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왕 CEO가 이제 스토리지 산업을 갖다 이제 미개척지고 또 이제 미래의 최대 시장을 했는데 박사님 요 스토리지 요쪽 분야 한번 좀 공부를 좀 시켜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네. 이전에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예.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지가 우리가 지금 노트북 보면은 좋은 모델들 사면은 저장 장치 HDD가 아니고 다 SSD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마그네틱 방식에서 반도체 낸드 메모리 바뀌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죠. 네. 부피도 작아지고. SSD면은 왜 샌디스크 맞습니다. 예. 샌디스크, 뭐 시게이트, 삼성전자. 예, 예. 그러니까 과거 인텔, 그 삼성전자 인수했죠. 결국에는 낸드 메모리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이제 SSD인데 지금 보면은 HDD에서 SSD로 가면서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 증가가 HDD면 있어요. 옛날에 그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예, 마그네틱 크고 무거운 돌아가는 거. 소리 나는 예, 것들. 예. 그래서 SSD를 지금은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 지금도 HDD를 쓰고 있습니다. 서버가 네, 100% SSD는 아니고요. 예. 가격에 따라서 비싼 제품을 생산해야 될 때는 이제 SSD를 쓰고 아니면 아직 HDD를 쓰고 있는데 SSD를 쓰더라도 이제는 속도가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AI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SSD라는 건 낸드 메모리 플러스 컨트롤러라는 게 그거를 이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많은 낸드 중에 어느 섹터에 어느 메모리에 무엇을 지금 읽을 건지 쓸 건지 뭐를 우선적으로 저장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컨트롤러인데 네. 그거를 AI 수준으로 좀 더 퍼포먼스를 높여주면 같은 SSD 메모리 낸드 퍼포먼스라도
데이터 센터 전체 서버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의 생각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메모리 따로 컨트롤러 따로가 아니라 메모리 자체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하나 심어서 네. 그 자체가 일단 컨트롤러의 그 서브 기능을 갖게 하면은 그 저장 속도나 읽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엔비디아의 구상인 거고요. 네. 그럼에도 직접 본인이 그거에 관여도 하고 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마이크론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간밤에는 약간 쉬긴 했습니다만 최근 주가 흐름 보면은 진짜 고공행진이고 맞습니다. 이 뭐 메모리 쪽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많이 뒤처지긴 합니다만 지금 빠른 속도로 또 가파르게 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앞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요. 지난 분기 발표하고 나서 제가 분명히 여러 방송에서 마이크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볼륨의 3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게 아마 그 분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볼륨에 그렇죠.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최근에 이제 양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증설하겠다. 예.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력이 좋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이미 3분기에 영업이익률 47%를 달성을 했고요. 그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21%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이미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네요. 아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분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론이 높을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반영하고도 좀 너무 오른 면이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PR이 24 정도거든요. 보통 때 마이크론이 예. 지금 4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대치가 너무 빠르게 반영됐다라는 것도 주가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